오늘 수영하다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재밌나?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좌선하고 있는데, 인터뷰 편집 끝내고, 법당이 너무 더우니까 방에서 이제 좌선하고 있는데,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인터뷰 편집할 때는 좀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마음이 할 일이 많죠. 마음이 활발해요. 마음이 활발하면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할 때가 좌선할 때보다 생각이 덜 나죠. 마음이 활발하면 생각도 많이 나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행할 때 주된 대상이 없어요. 대충 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그런 쪽으로 수행했죠. 대충 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근데 마음이 너무 활발하니까 생각이 많이 나니까 오늘 갑자기 웬일로 생각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일어나면 생각을 알았죠. 생각을 알면 그냥 생각이 무의미함이 알아져요. 대충 다 의미 없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아는 순간 생각이 무의미함이 알아져요. 그러면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또 생각을 알고 무의미함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이거 무의미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순간 무의미해요. 당연히 무의미하죠. 지금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뭐 하고 오늘 법회 때 무슨 이야기 하고 뭐 법회 끝나면 뭐 강아지 데리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강아지 씻겨야 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내가 좌복 깔고 좌선하고 있어요. 이 생각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마다 아는 순간 의미 없고 아는 순간 의미 없고 아는 순간 의미 없고 계속 의미가 없어요. 생각이 계속 사라져가요. 그러면서 와 이거 생각을 싹 다 없앨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생각을 싹 다 없앨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관심 있게 느껴졌어요. 엄청 관심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때문에 가장 괴롭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알아서 가장 괴롭나요? 여러분의 괴로움은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요. 사실은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닌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세상에 6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만나고 냄새나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은 6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수많은 스토리, 수많은 관념들,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의미들이 거기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 눈에 와닿고, 실제 여러분 귀에 와닿고, 실제 여러분 코에 와닿고, 실제 여러분 혀에 와닿고, 실제 여러분 마음을 지나가는 것. 이건 다 똑같아요. 실제 여러분의 경험은 다 똑같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은 이 6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색성향 미촉법. 근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뭔가요? 색성향 미촉법 가운데 법이에요. 법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법이 뭐죠? 색성향 미촉법 하면 법 같아요. 근데 법이 뭐죠? 예, 법은 이건 약간 교학적인데 법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법의 교학적 의미는요. 알아지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좀 더 들어가면 알아지는 것을 또 두 개로 나눠요. 실자는 법도 알아지고요. 이걸 빠라마트라 그러고요. 빠라마트 담마. 실자는 법도 알아지고요. 관념의 법도 알아져요. 사실 관념도 법이에요. 우리가 별로 관념은 법 취급을 안 해주죠. 관념은 법 취급을 안 해주는데 교학적으로 관념도 법입니다. 이걸 빠냐띠 담마라 그러죠. 별로 안 중요하고요. 색성량 미촉법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건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생각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의 내용이 알아지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생각의 내용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장 치명적인 대상, 그게 생각이죠. 생각의 내용 때문에 가장 괴로워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자북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자북에 자선하고 있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어제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 생각에 의미 있나요? 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해요.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북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건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눈 뜨고 있다면 보이는 것, 소리 있다면 들리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이죠. 생각은 그냥 마음속에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 지나갔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건 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 생각이 어제 나의 경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나의 경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묶여서 괴로운 게 의미 있나요? 이게 내가 괴로워해야 할 일인가요? 내가 어제 잘못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어제 잘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들떠요. 통상적으로 행복하다, 마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제 잘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뭐가 다르죠?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괴로워해야 할 일인가요? 나는 지금 좌북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이죠. 이걸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 안 되나요? 이해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죠. 하여튼 법회 전에 시간 좀 남았어. 침대 위에서 좌북 깔고 앉았어. 생각을 하는데 생각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서 알면 그냥 마음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음 하고 약해지고 의미 없음 하고 약해지고 의미 없음 하고 약해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삽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뭔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6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나고 만나고 생각되는 거죠. 이 가운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진짜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할 대상이 뭔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필요가 있나요? 지분한 벽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눈에 오는 것은 뭔가 오죠. 근데 그건 벽이 아니에요. 뭔가 오죠. 근데 그건 꽃이 아니에요. 뭔가 오죠. 그건 오물이 아니에요. 오는 것이 있죠. 오는 것은 오물도 꽃도 지저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은 마음이 되는지 알아요. 보일 뿐이야 하면 마음이 그렇게 돼요. 즉 보이는 거지 하면 마음이 그렇게 돼요.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이유가 있나요? 들리는 것. 포크레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것이 있어요. 참새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들리는 것만 있어요. 참새 소리. 여러분 마음 해석이죠. 실제 과학적으로 만약 말한다면 어떤 진동이 있겠죠. 여러분의 귀에 와닿는 것. 다 들리는 것이죠. 그 이름들, 그 가치들 다 여러분의 의미 부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들리는 그 자체에 머물지 여러분 알아요. 들릴 뿐이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들리는 것,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요. 즉 소리지로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느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이유가 있나요? 느낌이요. 괴로운 느낌은 화가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즐거운 느낌은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가 없고 욕심이 없으면
그냥 느낌만 있어요. 여러분이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그걸 즐거운 느낌으로 해석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고 괴로운 느낌이라고 해석했을 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느낌 그 자체에 머물고 즐겁다, 괴롭다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느낌일 뿐이야 그러면 느낌 그 자체에 머무는 마음이 돼요. 냄새, 맛 마찬가지죠. 생각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내용의 생각이 있죠. 정말 수많은 내용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만을 알고 살아가요. 보통 우리는 그 내용만을 알고 살아가요. 그것만 아니까 그게 꼭 진짜 같죠. 내가 마치 지금 경험하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러면서 생각이 빠지고 내가 생각에 부여하는 의미 따라서 마음이 반응해요. 근데 생각이죠. 그게 생각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어떤 내용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 내 마음이 만든 거죠. 생각 있다는 그 자체, 생각한다는 그 자체, 그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생각의 내용에 머물지 않고 생각 그 자체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지 알아요. 생각일 뿐이야라고 하면 마음이 생각 그 자체에 머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괴로울 요소는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할 대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지를 알고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줄이고 없앨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업이 가득하고요. 업이란 게 뭐겠어요? 업이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업이란 게 마음의 에너지겠죠. 마음의 에너지 묶음, 마음의 에너지의 총합이겠죠. 그럼 마음의 에너지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지 혼자 있지 않죠.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업이란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대상이 돼서 끊임없이 일으켰던 마음의 에너지의 총합이죠. 지금 또 이 업이 살아있어서 대상을 보면서 바로 업의 영향으로 해왔던 반응을 해요. 화와 욕심이 반응하는 거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안 좋은 거 보면 화의 마음의 반응을 하고 업의 영향으로 계속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괴롭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괴로워요. 업이 왜 이렇게 강해졌어요? 왜 생선 선거 보면 무조건 화가 나요? 보기 싫은 거 그게 화입니다. 생선 선거 보면 왜 무조건 화가 나요? 생선 선거 냄새 맡으면 왜 무조건 화가 나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른 수행의 길을 모른다면, 바른 수행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업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 갈 거니까. 똑같은 패턴의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 갈 거니까. 여러분의 업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점점 더 강한 마음의 반응이 있겠죠. 욕심의 반응, 화의 반응. 그러면 욕심과 화로 인한 더 강한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오겠죠. 더 강한 괴로움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대상을 향해서 바른 업을 지을지 알아요.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지 바른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대상을 향해서 바른 새로운 업을 지을지 알아요. 보여준 것을 볼 뿐이야 라고 하면 보여준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은 날 덜 괴롭게 하는 마음이죠.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면 새로운 업이 생겨나요. 그 새로운 업은 그 소리에 대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업이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일 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새로운 업이 생기는 거죠. 이 업은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업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괴로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키워가는, 내 마음을 개발해가는 그런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냥 되도록 원래 해왔듯이 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둘 건가요? 내버려 두면, 중생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빠지는 길밖에 내가 보기엔 없어 보여요. 중생은 그냥 내버려 두면 나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너무 단정적인가요? 어쩔 수 없는데요. 중생은 내버려 두면 나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싫어할 거니까.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좋아할 거니까. 욕망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욕망할 거니까. 그러니 중생은 내버려 두면 나빠지는 길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중생이 나빠지는 길, 어떤 측면 이미 정해진 길이죠. 중생이 이렇게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삼사라고 부르는 거죠. 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길을 가지 않을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대상이 돼서 바른 마음이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괴롭지 않을지를 알아요. 근데 안다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것은 쉬워요. 말만 하면 들으면 바로 알걸요. 아는 것은 쉬워요. 근데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하는 것. 여러분이 실제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수행을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존재로서의 우리 굴레를 조금씩 벗을 수 있어요. 한계지에 있는 우리 한계를 조금씩 벗을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뻔하게 삽니다. 정말 내버려두면 뻔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에겐 바른 길이 명확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의 과정이 명확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실천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한 번의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마음에, 우리 업에 새로운 에너지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경향들이 생겨나요. 대상을 향한 새로운 경향들이 생겨나요. 그게 쌓이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갈 거예요.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수행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수행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수행을 왜 하는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행을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최소 한 번 안 빼먹으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행하지 않는 것, 이 경우만 없으면 돼요. 하루 종일 수행하지 않는 것, 이 경우는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행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하루 종일 오직 번뇌가 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경우만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정한 최소한의 수행을 하세요. 최소한의 수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안 나빠져요. 여러분 마음은 조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맹렬히 한 번도 안 쉬고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매일매일 수행을 안 빼먹겠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정한 최소한의 수행을 매일매일 안 빼먹겠다, 이 정도의 각오와 이 정도의 수행 실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나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수행하면요, 그게 파장이 길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상태를 긴 시간 동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수행을 하세요. 질문입니다. 낮에 남편이 만들어준 점심을 먹고 식곤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한 마음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든지 이런 애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이전에 흔히 느꼈던 시간을 마치 도둑 맞은 듯한 그런 느낌들이 처음에 살짝 생겼지만 금방 사라지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좀 달라졌네? 좀 신기하네? 정말 신기한 그런 느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식곤증이 생기죠. 이럴 때 좀 원칙적인 우리 입장에서 뭘 해봐라 라고 말하냐면 그때 한번 마음을 봐봐라. 졸릴 때 수행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다 연관되어 있어서 졸리면 수행하는 마음도 졸립니다. 졸리면 수행하는 마음도 졸려요. 마음이 힘이 없으면 수행하는 마음도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힘이 없을 때는 질문이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졸림을 보면서 마음이 뭔데 졸지? 우리가 나름 마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아는 마음을 계속 보면서 일어난다는 것, 있다는 것, 진행된다는 것, 뭐 한다는 것,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졸릴 마음을 알면서 마음지가 뭔데 졸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마음에 정말 마음지가 뭔데 졸아?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 생깁니다. 약간의 관심이 생겨나요. 이 약간의 관심이 순간 반짝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 밝게요. 이건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한번 해보시라. 우리가 졸아요. 졸 수 있어요. 근데 왜 조는가 라고 말하면 수행과 관련돼서 왜 조는가 라고 말하면 그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조는가? 관심이 없어서 좁니다. 관심이 없어서 졸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밤새도록 포카 쳐도 절대 안 졸아요. 밤새도록 포카 쳐도 안 졸립니다. 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안 졸죠.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밥 먹으면 존다는 것 아주 일반적이죠.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그 식곤증을 태워버려요. 물론 이렇게 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졸릴 때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지가 뭔데 졸지? 해서 한번 관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래 관심이 아니라면 자면 돼요. 관심을 일으킨 거 그 꼭 해보세요. 그뿐 아니라 내가 수행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났을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수행을 오래 한 여러분은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지혜의 크기만큼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내지는 들떴을 때 수많은 마음의 어떤 부정적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마음작용이 있을 때 마음지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마음지가 뭔데 하고 있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 그러면요.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번뇌의 가속도가 뚝 떨어져요. 밥 먹고 나서 생겨있던 졸음의 가속도가 순간 뚝 떨어져요. 설령 다음에 바로 그 가속도가 다시 생겼어. 그 힘대로 밀고 나가더라도 그렇게 한번 관심 가지려는 수행적 시도, 이건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지가 뭔데 이래? 하면 뭔가 달라져요.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마음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돼요. 마음지가 뭔데 이러지? 마음지가 뭔데 화내? 마음지가 뭔데 우울하지? 마음지가 뭔데 졸아? 마음지가 뭔데 놀래? 하면 뭔가 이상한데? 뭐지?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뭔지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죠. 자서 깼어요. 수행자님이 수행에 대한 열정이 강하죠. 딱 일어난 순간 자는 시간은 수행 못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죠. 그리고 다시 수행 모드가 돼요. 수행 모드가 되는 순간 그 1시간 잤다면 그 1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 수행자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확 생기거든요. 1시간은 과거예요. 내가 의미 느끼는 것은 지금이죠. 우리가 수행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언제 있는 내 존재인가 하면 지금 있는 내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있는 게 뭔지, 이게 어떤 가치인지, 물론 말로 표현해서 이렇지만 그냥 가치 있게 느껴요. 내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에 충실한 마음이 돼요. 당연히 현재에 충실한 이런 마음이 되니까 과거의 내용이 1시간 잤다가 이게 과거의 내용이죠. 과거의 내용에 대한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냥 현재 충실하고 현재 만족하고 현재 올곧게 머물러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느껴요. 좀 다름이 느껴집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경험에서 좀 다름이 느껴져요. 여기 대해서 내가 이런 표현 쓰죠. 다르게 산다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르게 산다. 좀 다르게 사네 라는 그런 느낌 들어요. 수행자님은 신기하네 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느끼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혜로서 그 순간을 보낼 때 다르게 사네 이런 느낌 듭니다. 그 모든 게 다 이 순간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졸림이나 뭐 화나 뭐가 되었든 한번 마음이 뭔데 이렇게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순간 반짝하고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서 관심이 생길 겁니다. 질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 가운데 이건 힘든 거야, 이건 화날 일이야 라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더위입니다. 더운 건 당연히 안 좋은 것이지 라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더운 것은 화날 일이 아니다. 더운 것은 단지 느낌이다. 느낌으로 안다면은 덥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마음에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5, 6년 전에 수행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좌선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비구니 스님 절에 시성각, 대웅전 이런 법당에서 혼자 앉아서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수행했었는데 한여름에 그때 수행할 때 벌레가 막 기어다녔고 엄청 더웠습니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더운 것 이런 것들이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화라든지 느낄 뿐이라든지 이런 바른 방향에서의 수행적 노력을 전혀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 덥다는 것을 느낌으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느껴질 때 느낌이야 라고 바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니까
느낌 있다는 게 알아졌고 이해되었고 더불어서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 또한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니까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고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느낌에 대해서 좀 덜 자극받는 그 도구에 대해서 좀 덜 자극받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간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님께서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도 생각이 계속 일어났고 생각을 계속 알아갔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넓어지면서 아무런 개입 없이 단지 생각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이해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마음이 확 바뀐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단지 받아들인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스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수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스스로에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터뷰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서현 스님 인터뷰에서 인터뷰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를 하면서 더 깊이 이해한 그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러하고 또 내가 꾸준히 쓰고 있는 수행 일지를 쓰면서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자신에게 하는 법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에게 하는 법문. 수행자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인터뷰를 하거나 그 수행 일지를 써요. 인터뷰를 하거나 수행 일지를 쓰는 게 자기에게 하는 법문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는 맥락과 살짝 달라요. 내가 하는 맥락과 살짝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수행자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맥락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약간 내용적 입장이라고 할까요? 내용적 입장? 그러니까 수행자님께 인터뷰를 한다면 인터뷰의 내용을 수행자님이 말하고 있어요. 인터뷰의 내용을 수행자님이 말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통해서 뭐 내가 새롭게 내용을 반추할 수 있고 그게 또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행 일지를 쓸 때 수행 일지 속에서도 법의 내용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약간 포인트를 둔 내용에 포인트를 둔 그런 걸 확인하면서 그 확인하는 걸 법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요, 그것보다 훨씬 지금 이 순간의 직관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직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설령 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추이가 저 뛰어가고 있잖아요. 지추이가 내가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지추가 부르잖아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지추가 부르면요. 그게 법문이에요. 뭔가 말이 와닿아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어떤 나의 행 내지는 내게서의 일어남을 내가 보고 있어요. 지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추가 그게 법문이 아니겠죠. 내용이 법문이 아니에요. 근데 지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지추가가 드러나요. 소리가 생겨요. 들음이 생겨요. 그것 아는 것,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자체가 나는 내가 하는 법문이라고 말하고요. 이걸 더 쉽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실제 법을 이야기할 때 더 쉽게 느껴요. 법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어떤 법의 내용을 말할 때, 그럴 때 그 말이 이때는 말의 내용 또는 정도까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서 법의 방향으로 내 마음의 어떤 느낌들, 공감들, 이런 게 있죠. 근데 꼭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요, 그냥 지추가 불러도 느껴져요, 이게.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지추가라고 불러도 뭔가 그 현재의 느낌? 일어남의 느낌? 존재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다 내가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본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입장은 그냥 현재와 직관. 이런 게 이제 내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행자님은 법의 내용, 법의 내용에 포인트를 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하여튼, 그 자기 본문은 좋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을 계속 내 안에 두게 되면, 마음을 계속 내 안에 두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내가 하는 본문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내가 하는 본문입니다. 옛날에 사이도한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꼭 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내게 와요. 그 말이 내게 온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이도에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 사이도께서,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 하여튼 사이도께서는,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꼭, 그 내용이 법문의 내용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임. 제가 수행자님을 정확히 몰라요. 내가 수행자님을 잘 몰라요. 저는 시각이 좀 삐딱하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말한 것에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나 그 주의를 보기 때문에 제가 수행자님 말의 맥락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볼 때 수행자님이 받아들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변해요. 그때는 정말 그 생각의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이해가 있어서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있다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 생각에 영향받지 않는 마음이고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분명하니까 마음이 확 변해요. 마음의 변화, 뭐 변화를 굳이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면 상관없다는 느낌, 물러난 느낌, 가벼워진 느낌, 자유로워진 느낌, 이런 느낌이죠. 밝아진 느낌. 근데 그 좋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받아들인 느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항상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마음도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지혜,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지혜는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한 이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지혜, 받아들이는 지혜가 그렇게 구체적인가? 다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어떻게 하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받아들인 지혜가 그렇게 구체적인가? 내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알아서 이런 마음 됐나? 하면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너무 포괄적인 약간 포괄성을 띈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 물론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요 이게 돼요. 날카로우면 수행자님께서 이번에 경험한 그 경험 속의 마음은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고 날카로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것도 이해가 분명하고 마음의 변화가 분명한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한 이해,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해, 저절로 생기는 이해, 이런 이해는요, 내게 분명히 알아진 것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입장에서 그때 어떤 이해가 있다면, 어떤 방향 이해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까? 사실은 지혜가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가 있고 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게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을 때 내 설명의 맥락에서 그게 가능한가? 나는 만약에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해한다면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마음이 생각한다? 수행자님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생각한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있든지 수행자님이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생각한다. 만약에 마음이 생각한다 이해한다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은 자유로워요. 수행자님은 생각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자유로워졌어요. 지혜라는 입장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똑같아져요. 근데 항상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있게 하려는 노력이 제로에 있을 때도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 입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생각한다 이 방향의 이해가 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항상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 추상적 노력이 없어도 그냥 당연히 마음이 생각하지. 당연히 마음이 생각하지라고 마음 저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수긍하는 그런 지혜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니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게 구체성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단지 수용하자, 단지 수용한다 이런 입장. 정말 마음이 날카로우면 이 지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마음이 생각한다 이런 방향의 이해가 좀 더 나의 지혜를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도비는 당연히 느낌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도비는 당연히 느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비는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이 더위를 더 크게 만들어요. 화는 대상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더위를 더 괴로운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더위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되고요. 느낌으로 봐야죠. 느낌을 봐줘요. 정말 지혜가 강하다면 더위라는 관념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화가 제로면요. 더위도 없어집니다. 더위는 화가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화가 제로 되면 더위도 없어져요. 근데 화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화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7, 8이었던 화가 1, 2가 돼요.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로는 마음이 온통 지혜로 가득할 때 생겨납니다. 마음이 확 바뀝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의 질적 수준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화가 1, 2로 줄어들고요. 화가 1, 2로 줄어들었을 때는 덥다는 것도 있지만 덥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요. 이런 정도의 이해 수준은 수행하면 거의 항상 되죠.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지혜 힘이 있을 때 수행하면 언제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뭐 더위뿐 아니라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괴로운 건 다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괴로운 것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아까 수행자님께서 당연히 힘든 것, 당연히 부정적인 것 이렇게 보셨다 하셨는데 세상에 힘든 것 없어요. 실제 본질적으로 힘들어야 할 것 없어요. 본질적으로 괴로워해야 될 것 없어요. 다 우리가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바르게 알면 그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전에 수행자님께서 20년 전에 수행할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더위를 극복했을까요? 아마도 수행이라는 열정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온통 몰입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마타 했을 거니까. 사마타 수행은 아주 흔하고요. 위파사나 수행은 아주 귀합니다. 했으면 사마타 했을 거예요. 근데 열정이 넘치니까 대상의 마음을 온통 몰아갔을 거니까 마음이 한쪽에 에너지를 확 쓰면요. 다른 쪽으로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덥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더위가 없어요. 벌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벌레도 아마 수행자님께서 수행 대상에 온통 신경을 쓰고 온통 마음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향해서 작용하는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반응이 약한 거죠. 이게 사마타를 통해서 경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한계가 분명하죠. 할 때만 돼요. 할 때만. 위파사나는 그걸 경험하면서 그게 뭔지 알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근데 사마타 수행은
사마타의 대상에 확 빠져 있을 때 그때만 그게 되는 거죠. 아마 20년 전에 수행했을 때는 사마타 수행에서의 상태 때문에 더위와 벌레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위를 느끼면서 더위를 알면서 더위로부터 자유롭고요. 벌레를 느끼면서 벌레를 알면서 벌레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니 그 수승함의 차이는 명확하죠, 사실요. 윗바사나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일어날 필요가 있나? 좀 더 누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냇가로 경영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준비해서 냇가로 경영을 갔습니다. 산들바람이 불고 덥지 않고 엄청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내 안으로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참 좋은데 누가 내 옆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행 중 노력이 계속되었고 조금씩 마음이 자기를 향하고 내 안에 머물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내배 와서 앉았습니다. 옆에 다른 곳도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일어나서 조금 걸었습니다. 다른 벤치로 가서 앉기에는 또 그 사람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벤치에 앉아서 수행했습니다. 나의 아쉬움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내 안에 머물고 현재 만족하고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마음이 휘둘립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수행했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그래도 수행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좋은 마음 상태, 기분 좋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오후 5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아주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내가 시간을 참 의미있게 보냈다라고 알고 기뻐하고 살짝 들뜨니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중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주 찝찝합니다. 조금 잘했다고 마음이 실 떨어져요. 왜 조금 잘했다고 마음이 실 떨어진가라고 말해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잘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값을 매기고 있는가? 내가 잘했다라고 값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남아있어요. 번뇌는요, 정말 놀랍도록 능숙합니다. 번뇌는 놀랍도록 능숙해요. 내가 오늘 수행을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게 허용 가능해. 이게 번뇌가 하는 일이에요. 번뇌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찌릅니다. 수행자님께서 내가 잘했어 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정도는 허용 가능해. 라고 나를 설득시켜요. 나는 이미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설득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원인이 없어야죠.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수행 한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 한계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현재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걸 통으로 묶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수행을 한 번도 안 빼먹고 계획대로 다 했네. 이렇게 의미 짓지 않아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의미 짓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 5시가 지나더라도
뭐 오늘 내가 수영을 열심히 했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내 하루에 대한 해석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5시 지났을 때도 그때 할 게 있고요. 그때 알 게 있고요. 그때 바르게 알 게 있을 뿐이에요. 그때 충실할 뿐이죠. 근데 내가 잘했어 라고 하면 분명히 반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어 라고 하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상하실 때 벌떡 일어나신다면 마음 힘이 좋은 겁니다. 마음 힘이 좋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마음 힘이 약한 사람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일어날까 자선할까 어제 내가 늦게 잤는데 이런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겨울가로 산책 가세요. 산책 가시면서 산들바람 불고 수영 잘하고 또 앉아있는데 옆에 누가 안 앉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또 수영자님 마음을 살아나게 만들고 옆에 누가 앉는 바람에 그 사람이 더 화가 나고 앉기 불편하고 일어나서 걷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야 될까요? 수행하는 마음은 반드시 좋아야 될까요? 내가 수행하는 상태는 반드시 깔끔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 없고 나쁜 냄새 없고 보기 싫은 거 없고 옆에 누가 앉을까 걱정할 마음 없고 그냥 모든 게 백색, 모든 게 투명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야, 수행할 만해. 수행 잘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행 잘하는 사람, 수행에 능숙한 사람은요, 항상 현재에 충실해요.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옆에 누가 앉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생겨나요. 이 걱정하는 마음, 조건 따라 생긴 거예요. 이 생각이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내가 수행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생각은요, 산들바람과 똑같아요. 산들바람 느끼면서 느낌이지 하잖아요. 옆에 누가 앉으면 어떡하지 하면요, 생각이지 하는 거죠. 똑같아 이게. 옆에 누가 앉았어요. 그 사람을 원망을 하면 생겨나요. 저 사람 뭔데 매너 없이 빈자리 많은데 여기 앉았어. 나를 어저저러 괴롭히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확 생겨요. 업이 그러하니까 생기는 거죠.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생긴 것이 내 수행을 흐트러뜨려 놓는가? 아니에요. 이 생긴 게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마음이 하네? 생각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생긴 것, 이게 정돈된 내 수행의 범위에 있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산들 바람처럼, 엉덩이 느낌처럼, 물소리처럼. 이런 생각이 이 다양한 대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 이 정돈된 수행자님의 수행 상태의 수행 상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나빠서 전체를 어그러뜨린 게 아니에요. 날 수행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되었던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은 조건 따라 생긴 것이고요. 수행자님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질 마음가짐은 당연한 것, 생길 게 생긴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수행에 능숙한 것이고 정말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 가운데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무엇도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이요. 다음에는 그런 경우에 이게 알아야 될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질문입니다. 아침에 수영하는데 생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떨 때는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을 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에 생각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에 어떨 때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건 마음이 좀 차분하게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생각이 생기면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되면 생각이 쉽게 무의미해집니다. 생각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요한 마음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마음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계속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선생님 말씀 맞아요.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기면 그 생긴 게 잘 알아져요. 그냥 내가 알려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요. 내가 알려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져서 알아요. 특히 생각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알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져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져서 알 때 이미 수행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 알아에 대해서 지가 자연스럽게 지 스스로 판단해요.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걸 지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하게 되면 생각하는 마음이 그 에너지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 고요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요함은 관심도 답이라고 하면 답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요한가라고 말해봐라라고 한다면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고요해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은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이미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으면 대상 하나하나에 가서 붙어요. 하나하나에 가서 붙으면은 그 하나하나에 마음이 강력히 반응하죠. 근데 이어지면요, 이미 떨어져 있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자극받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요. 그래서 알아차림 이어짐, 이게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져 나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생각이 그냥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생각이 저절로 알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요, 생각이 뭔지 이해하면 마음이 어떻든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생각이 뭐다, 생각이라는 게 뭐다 라고 좀 더 깊이 이해하면요, 마음이 뭐 들떠있든 뭘 하든 생각이 알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뭔지 깊이 이해한다는 말 그 자체가요, 생각을 어떻게 보는지 분명히 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생각 보는 게 능숙해요. 그래서 생각이 뭔지 이해하면 마음 상태가 좀 무관하게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때부터 이미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빠져있잖아요. 알 때부터 이미 물러나 있어요. 거리감 있게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겠죠. 근데 생각이 뭔지 이해하는 것, 이거 난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없지 않아요. 수행자님께서 지금 어떨 때는 생각이 나면 바로 알고, 어떨 때는 빠졌다가 나와서 알고 할 때 맞아요. 수행자의 마음에는 생각이 뭐다라는 지혜가 사해가고 있습니다. 알 때마다 사해가요. 수행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을 알아채면 순간 마음엔 생각이 뭐다는 것에 이해가 사해가고 있어요. 이런 이해가 사해가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지금보다 쉬워질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겠죠. 알아침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서 생각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뭔지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생각이 더 쉽게 알아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될 겁니다.